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단입니다. 우리가 인연 하면 이 인연. 인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연분이라든지 또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일, 사물과 맺어지는 어떤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인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가에서는 모든 것들은 다 인연에서 생하고 또 인연에 의해서 멸하고 끝을 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중한 인연, 풍요롭게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2020년 통계청 발표를 보니까 혼인은 21만 4천 건인데 거기에 비해서 이혼이 10만 7천 건이나 됩니다. 상당히 이혼 건수가 많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고서에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혼인은 10.7%가 감소가 됐고 이혼은 3.9%가 감소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혼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세계 1, 2위를 다툴만 합니다. 그런데 이혼 사유를 보니까 1위가 성격 차이라는 겁니다. 아주 부동의 1위죠. 성격 차이 43.1%나 됩니다. 물론 2위 경제적 문제, 3위 배우자의 부정이라든지 4위 가족 간의 불화 이런 것들을 다 합쳐봤자 1위 성격 차이의 반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성격 차이가 아주 대단히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시대상에 따라서 점점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1970년대는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게 생사불명이에요. 한국 전쟁통에 또 베트남 전쟁통에 참여했던 그 남편이나 그 가족들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이혼하는 사유가 제일 많았고요. 80년, 90년대 와서는 그야말로 막 역동적인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가정폭력이 1위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는 경제적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1위가 경제적 문제, 그 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부당 대우가 1위였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서서히 성격과 관련된 이혼 사유가 1위를 갖다 차지하게 됩니다. 삶의 질이라든지 성격 차이에 의해서 헤어지는 것이 1위가 됐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전에 궁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혼인을 앞둔 양갓집에서 신랑 신부의 어떤 생년월일을 가지고 기중을 점치는 혼인 의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혼인 성립을 위한 필요한 어떤 절차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궁합들을 많이 보는 어떤 관습에 의해서 나타났었는데 궁합. 그래서 무신띠는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저번에 1강 때 첫 강의 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합은 사주팔자의 그 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 남자와 여자의 사주팔자를 놓고서 그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는 게 제일 현대 명리학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럼 상대방을 갖다가 정확히 성격을 파악하는 데는 그 성격 유형검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MBTI도 있고요. 애니어그램, 또 그 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선천적성검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저는 선천적성검사, 우리 태어난 출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본인도 제대로 잘 모르는 본인의 성격을 캐치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삶의 지혜를 갖다가 얘기해주는 선천적성 검사를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딴 것들은 전부 다 자기 보고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체크하고 자기가 체크를 해서 그 제출한
거기에 의해서 자기의 성격이 도출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걸 작성하는 그 환경이라든지 그 시간이라든지 그 작성자의 어떤 정신적 어떤 이런 편안함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이 약속 초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하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선천적성 검사를 더 선호하고 더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가 없이 생년월일만 가져도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니 궁합에는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본인의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한다. 성격 차 때문에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 여기에는 약간의 양보와 배려심이 무너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소중한 인연 풍요롭게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우선돼야 되겠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살다 보면 친척이라든지 동창이라든지 사는 이웃집에 있는 가정생활을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남편이 내 부인이 그 비교의 대상이 돼서는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저 우리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꼭 그걸 갖다 같이 비교를 한다는 건 이거는 불행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그 상호 비교가 좌절이나 고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공감하는 이런 자세가 사랑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해민 스님의 말씀을 잠깐 인용하면서 끝낼까 하는데요. 좋은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좋은 인연이 아닌 끝이 좋은 인연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은 나와 상관없이 시작되었어도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나 자신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끝이 좋은 인연이 바로 좋은 인연이고 소중한 인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조금 더 양보를 해야 될런지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